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닥터리입니다. 딥시크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권에서 지금 차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딥시크가 성능이 너무 좋아서 미국이 미워해서 차단을 했다, 이런 이제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뉴스도 있고,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딥시크의 메인 데이터베이스죠. 그 데이터베이스가 로그인 없이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면 100만 건의 우리 채팅 기록이나 이런 데이터들의 100만 건을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 있는 보안 회사에서 발견을 했고, 그리고 이제 딥시크에 연락을 해서 빨리 패치해라 해서 패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런 유출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어요.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제 미국이나, 물론 미국이 시작했겠죠. 미국에서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단을 하기 시작한 거고,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차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.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, 딥시크에서 그 우리가 업로드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어떤 정보를 줬을 때 그 데이터들이 어쨌든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. 저장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다음에 로그인했을 때 이어서 채팅을 칠 수도 있고. 그래서 그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서버가 어디 있어요? 중국에 있잖아요. 중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차단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똑같이 물어보실 수 있죠. 챗GPT도 저장하고 있는데 왜 딥시크는 되고 챗GPT는 차단 안 하냐?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, 이게 중국의 챗GPT는 이런 데이터들을 정부와 공유할 수 있다라는 약관이 있어요. 그리고 이 딥시크의 대표가 리창 총리를 만났어요. 이게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. 되게 작은 아니 유명한 회사긴 하지만 리창 총리를 만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건데, 직원 300명 정도 되는 회사의 대표가 총리를 만났다. 그럼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는 거죠. 얘가 그 중국의 정부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고,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이나 이런 대기업은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 차단을 하는 거예요. 이런 것들도 있고, 챗GPT는 왜 그럼 안 하냐? 챗GPT도 트럼프 만났잖아 하실 수 있는데, 이게 미국의 기업과 중국 기업의 그 사용자 개인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좀 달라요. 미국 기업은 이제 사기업이잖아요. 그 사기업이 어떤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정부에 제공해야 된다, 무조건 제공해야 된다, 이런 마인드가 아니란 말이죠. 예전에 애플폰, 아이폰이죠. 아이폰이 그 어떤 범죄자의 아이폰을 압수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애플에 그거를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애플이 거절했죠.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그런 거예요. 이건 우리 고객의 데이터인데 정부가 너네가 이걸 왜 달라고 하느냐, 이제 이럴 때 이렇게 미국 기업은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, 중국에서는 이제 그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. 그죠? 중국에서 정부에서 다 내놔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냥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서버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게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개인 정보의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외에 뭐 정치적인 의견은 정치 유튜버 분들에게 가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단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. 왜냐하면 보안 유출이 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, 이게 이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로그인 안 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건 큰 문제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거는 차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개인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우리 같은 개인 사용자들은 사용하실 때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저는 챗GPT도 마찬가지고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올 수많은 이런 LML 같은 애도 다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, 어쨌든 우리가
우리가 얘네들한테 어떤 파일을 주고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분석을 해야 되면 어쨌든 이 파일은 어떤 서버에 올라가야 되고 그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그걸 봐야 되고 연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로드해서 돌리는 게 위험한 행위인 거죠.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가능하시면 업로드 하시지 않으시면 좋겠고, 만약에 뭐 필요하다면 정말 이건 나 꼭 NML 도움을 빌려야 되고 이걸 써야 되면 이제 로컬에 다운로드 하셔서 네트워크 끄는 상태로 분석하시면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인 사용자들한테도 딥시크를 차단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저는 챗GPT랑 딥시크를 둘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.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사실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제가 필요한 정보를 딥시크가 줄 때도 있고 챗GPT가 줄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사용할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딥시크를 사용하세요라고 권장드릴 수는 없어요. 그거는 저도 이제 양심상 저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쓸 마음이 있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써야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저는 판단할 수 있는데,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사용을 중지해 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.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검색 정도 한다 이런 정도면은 사용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100만 건의 데이터 공개된 상태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, 이걸로 인한 2차 피해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유출됐으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, 그거는 딥시크가 이제 영원히 사장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건이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꼭 이런 사용법 아니더라도 IT 관련된 부분에 사용법이나 아니면은 오늘 같이 이런 딥시크 이슈 같은 것들이 궁금하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